자, 이제 간만에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외모를 좀 가꾸는 그런 방법에 대한 머리가 좀 그렇죠. 외모를 가꾸는 방법에 대한 이제 영상을 한번 또 오랜만에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피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거 같은 게 이제 좀 쌩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제 이제 다섯에서 이제 6살 이제 넘어가는 그런 나이인데, 그래도 나름 동안이죠. 장난이고요. 네, 어쨌든 자, 피부 트러블의 크게 원인, 이제 원인을 알아야지 이제 그걸 이제 제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 물이 새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막아야 물이 안 새는 거지. 뭐 다른 거 여기 이렇게 찍어봤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인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제거하면은 이게 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짜 너무 저주받은 천성이 아니면 꿀피부 팁. 자,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각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주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아시는데 10명 중에 한 최소한 한 반 정도는 각질 제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크게 아하랑 바하로 나뉘거든요. 아하, 바하 쉽죠? 그냥 네이버에 아하나 바하를 쳐보시고 아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 둘 다 써봤으니까 닥터지 뭐 브라이트닝 필링 젤 같은 경우가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해 어플 쓰셔도 평타치는 가니까 화해 어플 설치하시고 바하 제제 같은 경우는 약간 비플레인에서 나오는 그 바하 앰플이 있거든요. 비플레인. 네네. 그래서 뭐 닥터지나 비플레인이니까 아하는 닥터지 거 쓰시고 뭐 바하는 뭐 비플레인 거 쓰시는데 아하가 맞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바하가 맞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어쨌든 뭐 각질이 있는데 뭐 이렇게 벗겨지는 정도는 뭐 이제 그런 거는 뭐 크게 엄청 차이가 있진 않고 뭐 아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겉에 있는 거를 좀 약간 좀 물리적으로 좀 제거하는 느낌이고 살짝 바하 같은 경우는 좀 피지나 좀 기름 많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속으로 좀 흡수해서 좀 약간 조금 더 블랙헤드 같은 거나 모공에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하가 살짝 톤업 정도 좀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비타민 C 제제 같은 거를 이렇게 첨가를 해서 그쵸? 각질 같은 경우는 뭐 아침 저녁 이렇게 부드럽게 약산성 이제 폼클로 세안을 해주시고 아하나 바하를 주 뭐 2, 3회 뭐 이제 많이 안 좋은 분들은 뭐 4, 5회 정도 이렇게 만졌을 때 확실히 각질 제거제를 쓰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 모공이 넓은 부분이나 흉터 있는 부분은 각질 제거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해주시면 그 부분이 살짝 연해지거든요. 피부과 같은 데서도 솔직히 뭐 흉터나 색소 침착 같은 거를 이렇게 연하게 하는 것도 그 어떤 원리냐면 약간 그 피부를 벗겨내서 그걸 이제 재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각질 제거제를 그냥 집에서 써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어차피 뭐 피부 관리샵이나 피부과에서도 뭐 고농도 뭐 필링 뭐 이것도 뭐 아하나 바하 제제를 좀 고농도로 이렇게 농축해서 그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면 자 그다음 두 번째 피부 트러블의 원인은 이제 세균이 있거든요.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진짜 잘 씻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 깨끗해나 뭐 데톨 비누를 쓰고 있는데 이거 손 씻기도 알려줘야 되나?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 푹 짜는 걸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푹 짜고 물 묻혀서 푹 짜고 그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푹 짜서 일단 첫 번째로 손 바닥끼리 비벼요. 그 다음에 손 등이 진짜 세균이 많거든요. 손 등을 한번 비비고 그 다음에 손 깍지를 한번 비비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끝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헹굴 때 손만 거의 비벼서 헹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손 등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벼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물 나오는데 이렇게 한 번씩 여기도 이렇게 손톱 밑이 이렇게 피부가 닿잖아요. 그래서 손톱 밑에 이렇게 한 번씩 물 이렇게 한번 헹궈주고 이렇게 탁탁 털고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좀 괜찮아요. 피부 트러블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손톱 길이랑 그 피부랑 연관성이 있어. 손톱이 좀 길면은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손톱을 좀 짧게 자르세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어차피 손톱 뭐 이렇게 존나 이쁘게 관리하면 뭐예요. 어차피 얼굴 못생기고 피부 더러우면은 손톱은 2군 얼굴이 1군. 그러니까 일단 손톱을 한번 잘라보시고 피부가 좀 좋아졌다 싶으시면은 손톱을 이게 짧게 계속 관리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베개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은 더럽게 쓰지만 제 몸에 닿는 건 깨끗해야 돼요. 그쵸 뭔지 알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 돌리긴 하는데 베개 커버를 최소 2개 이상 쓰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헹굼제 같은 거를 너무 이렇게 베개 부분에 너무 많이 쓰시면 안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잘 때 이렇게 대고 자는 건데 그럼 여기 그런 게 좀 예민한 분들이 트러블들이 날 수 있으니까 베개 같은 경우는 헹굼제를 조금 넣어서 좀 많이 헹구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출을 할 때 여기가 이제 창가니까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햇빛에다가 이제 베개를 이렇게 살짝 햇빛 안 데 놔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광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외선 때문에 이렇게 살균도 되고 막 금세 흘린 땀도 마르겠죠. 그래서 전 베개를 햇볕에 항상 둡니다. 나가기 전에. 그럼 막 닿다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햇살 냄새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건 소소한 꿀팁이었고 자 그리고 핸드폰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지만 핸드폰을
제가 지금 없지만 이제 뭐 약국에 가면 에탄올 수압이라고 있어요. 에탄올 수압이라고 요만한 그런 뭐 주사 이렇게 닦을 때 이렇게 쓰는 그런 솜 같은 걸 파는데 그걸로 아침이나 저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 핸드폰 화면 이렇게 닦아주시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데오드란트 효과도 있어서 약간 뭐 겨드랑이 냄새 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서 에탄올 수압 찢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면은 말려주면은 그 하루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약간 에탄올이 좀 소독 기능이 있어서 그런가? 네네.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특히 귓볼 염증 나시는 분들, 이쪽 귀 쪽 라인 염증 나시는 분들 원인이 뭐냐면은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좀 아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핸드폰이 잘 보면 통화하는 쪽에 주로 이제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핸드폰 화면을 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아셨죠? 그리고 이제 수건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씻고 나오면 그냥 빨래통에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거를 뭐 건조대라던가 뭐 바지집게 이렇게 해갖고 널어놓다던가 그 수건을 말린 다음에 세탁기에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약간 좀 곰팡이라던가 좀 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냄새는 안 나지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닦을 때도 그냥 좀 두드리는 정도로만 발라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까지 했었냐면은 이제 그 화장실 수건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스킨을 넣어놓고 이제 세수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머리만 닦고 그냥 바로 스킨을 발랐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세수를 했을 때는 처음엔 이제 피부 기름기랑 이제 물이랑 유화가 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촉촉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 이 피부에 남아있는 그 세안호 잔여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뭐 히알루론산 같은 걸 이렇게 좀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서 최대한 이제 수건 안 쓰시고 그냥 그 물기 남은 상태로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트러블 원인. 자, 세 번째는 이제 음식, 뭐 기름, 인스턴트 화학 부영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저는 한의학 같은 걸 약간 좀 불신을 했었어요. 이제 극도의 과학 중이라서. 근데 이게 뭐 옛날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장기 어느 부분이 안 좋으면은 뭐 턱에 난다, 뭐 볼에 난다, 뭐 코에 난다 그게 있었는데 그게 신기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흡수하고 들어와서 장기나 뭐 위장 이런 데 오는 것도 약간 어느 정도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무래도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다음날 좀 더 얼굴이 기름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전날 밤에 뭐 치맥 뭐 치킨이랑 막 이렇게 막 술이랑 뜯고 잤어요. 그럼 다음 아침에 막 개기름 막 컵라면 이렇게 먹고 자면 막 개기름이 번들번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서 닭가슴살이랑 야채를 먹으니까 다음날에 좀 더 살짝 이쪽 쪽만 조금 있고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밀가루나 튀김 이런 거 먹으면 아무래도 피부나 좀 그런 데 기름이 나오니까 근데 기름이 나오는 거는 이게 첫 번째 말씀 각질이 있는데 각질이 막힌 상태 기름이 나오면은 그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그게 각질 때문에 못 나오니까 안에서 이렇게 기름이 썩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썩는데 그 안에 또 세균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모낭염 여드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은 뭐 피지 분비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저녁에 세안 한번 해주면 싹 씻겨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음식 같은 거는 좀 물이나 뭐 비타민, 뭐 과일, 채소, 야채 등으로 많이 드시고 현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최대한 적게 드시고 뭐 면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제 삶아내서 물 버리시고 먹고 좀 그렇게 좀 방부제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시는 게 뭐 동안이나 좀 좋은 피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얼굴도 작아지고 좋잖아요. 뭐 그런 거 멀리하면 뭐 살도 빠지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트러블 원인 수면이거든요. 수면. 이게 푹 자고 일어났을 때의 그 피부 모공 넓이나 이 밝기랑 진짜 1시간 자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랑 달라요. 진짜 눈밑도 새까맣고 모공도 진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넓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말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이라도 좀 늦잠을 자는 게 어떤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렵잖아요, 잠 자는 게.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에도 다를 거지만 저녁에 좀 운동을 빡세게 한 다음에 뜨거운 물 샤워를 싹 하고 뭐 네이버에 뭐 스트레스나 뭐 수면 뭐 네이버 쇼핑 스트레스 수면 장애 이런 거 치면은 뭐 여러 보조제들이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테아닌이라던가 뭐 멜라토닌 이런 거 먹고 좀 효과를 봤으니까 잠자기 전에 그런 수면 보조제를 섭취해 보시는 것도 저는 강하게 적극 권장드립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희가 이제 사춘기나 중고등학교 때 왜 여드름이 많이 나나? 그러면 호르몬 때문이겠죠, 그쵸? 아무래도 그때 사춘기 때 뭐 성장 호르몬이라던가 성 호르몬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분비가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피부에 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이제 낡아서 이제 버려지는 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장난이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코티졸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분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피지 분비라던가 뭐 아무래도 좀 자결감이라던가 아무래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좋은 유익 균 그런 것도 많이 죽고 좀 장이나 이런 데도 다
온통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이제 방어 체계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좀 뭐 땀도 좀 더 날 수 있고 피지 분비도 늘어날 수 있고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염증 반응 같은 게 좀 더 심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안 좋은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컨디션 관리가 즉 피부 관리다. 그래서 내 컨디션 관리는 아무래도 뭐 체력 관리랑 연관되다 보니까 하루에 잠깐이라도 운동을 해주면서 뭐 음식이나 이런 아까 그런 인스턴트 같은 걸 좀 멀리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 같은 거를 관리를 해주시면은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부는 좀 타고나는 게 크긴 해요. 마지막에 좀 뭐 제가 사기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좀 솔직한 건데 근데 이제 확실히 관리를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 만약에 입에 타고나 너 어떻게 해요? 뭐 다시 태어날 거예요? 뭐 자살할 거 아니잖아요. 피부 때문에 그쵸? 근데 관리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한 최소 두세 배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 맞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자, 요약을 해드리면 각질 관리 뭐 아하바하로 하시고 세균 뭐 손 씻기 뭐 베개 커버 핸드폰 뭐 에탄올 닦아줄 수건 관리하시고 음식 같은 경우는 좋은 음식 드시고 수면 8시간 이상 하고 네 죄송해요. 저도 한 7시간은 자요 최소. 네. 물 많이 드시고 잠 안 오면 수면 보조제 그리고 어둡게 하고 햇빛 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 조절 스트레스 받지 않게 뭐 명상이나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피부 트러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뭐 외모 관리나 뭐 이성 관계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유익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도움 되셨다면은 뭐 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장난이고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